증시를 움직이는 5가지 핵심 뉴스. 지금부터 심층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우리 시장은 정말 뜨거웠던 반도체의 환호와 차갑게 식어버린 2차 전지의 침묵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요, 바로 이 상반된 흐름을 만들어낸 5가지 핵심 뉴스를 통해서 한국 증시의 현재와 미래를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전환기라고 불리는 시대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쪽에서는 AI라는 거대한 기술의 파도가 모든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지정학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파도가 전 세계 공급망을 흔들고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거대한 힘이 딱 부딪히는 지점에서 어떤 기회가 생기고 또 어떤 위기가 나타나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이번 분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먼저 시장의 긍정적인 쪽부터 볼까요? 한중 정상회담으로 드디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었고요. 반도체는 그야말로 가격 폭등으로 슈퍼사이클이 왔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부정적인 신호도 명확했죠. 2차 전지는 수요 절벽, 그러니까 캐즘에 빠졌다는 게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이라는 지정학적 변수, 그리고 CS에서 나온 에이전트 AI라는 미래 키워드까지 이 5가지 뉴스가 대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입니다.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장 강력한 2가지 동력이죠. 바로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한중 관계의 변화입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 이거 단순히 그냥 만나서 악수한 게 아닙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거의 10년간 이어져 온 한한령이라는 거대한 얼음벽이 깨지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건 바로 중국이 지금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미중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경제는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지 않으려면 한국이라는 카드가 반드시 필요해진 거죠.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샤오미 스마트폰을 꺼내서 같이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다는 거.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양국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거든요. 시장이 이제 한한령이 진짜 풀리겠구나 하고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말은 무성했는데 그 강력한 증거가 딱 하나의 숫자로 요약됐습니다. 바로 70%. 이건 그냥 가격이 좀 올랐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시장의 판이 완전히 공급자 위주로 뒤집혔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럼 대체 왜 70%라는 이런 엄청난 인상이 가능한 걸까요?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첫째,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HBM 수요가 그야말로 터졌습니다. 둘째, 근데 이 HBM이라는 게 일반 D램보다 웨이퍼를 2~3배는 더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HBM 생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일반 D램 생산량은 줄어드는 생산 페널티가 생기는 거죠. 셋째, 바로 이 때문에 일반 D램 시장의 공급이 확 줄어드는 공급 쇼크가 온 겁니다. 넷째,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부족하니까 메모리 제조사들이 가격 결정권을 완전히 쥐게 된 겁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중국 공장에 장비 반입하는 걸 허가해주면서 마지막 불합실성까지 싹 사라졌죠. 자, 이렇게 반도체 시장이 뜨거운 축제 분위기인 반면에 지금 정반대의 차가운 현실에 직면한 곳도 있습니다. 한때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지금은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지정학적 변수로 요동치는 에너지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단어는 바로 캐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혁신적인 신제품이 처음에는 잘 팔리다가 대중적인 시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뚝 끊기는 깊은 골짜기 같은 현상을 말하는 거죠. 전기차 시장은 지금 이 타임라인에서 보시는 캐즘 구간에 정확히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술에 관심 많은 얼리 어답터들은 살 만큼 샀는데 아직 일반 대중들이 지갑을 열기에는 뭔가 부족한 거죠. 비싼 가격, 부족한 충전소, 줄어드는 보조금, 이 3개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면 이 골짜기에서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런 시장 둔화가 그냥 느낌이나 예측이 아니에요. 여기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PNT, CIS 같은
우리나라 주요 배터리 장비 회사들이 고객사, 그러니까 배터리 셀 제조사들 요청으로 납품 계약을 6개월 이상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배터리 회사들이 공장 증설 계획을 늦추거나 아예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말 그대로 투자의 겨울이 시작된 거죠. 한편 에너지 시장에서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이라는 큰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분명히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죠. 그런데 시장은 이걸 다르게 해석했어요. 단기적인 불안감보다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공급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즉 공급 안정이라는 쪽에 베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환호하는 모습이었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돌려보겠습니다. CS 2026에서 제시된 AI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올해 CES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바로 에이전트 AI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묻는 말에 대답하는 AI를 넘어서요, 사용자를 대신해서 예약, 쇼핑, 결제 같은 복잡한 일들을 알아서 실행해주는 행동지향적 AI를 의미합니다. AI가 똑똑한 비서를 넘어서 이제는 나의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대리인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아주 명확합니다. 기존의 AI에게 좋은 식당 추천해줘 라고 하면 그냥 정보만 딱 던져줬죠. 하지만 에이전트 AI는 좋은 식당 예약하고 결제까지 해줘 라는 명령을 수행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주는 걸 넘어서 실제 행동을 한다는 것. 이게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핵심 뉴스 그룹을 아주 깊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분석들을 다 모아서 실제 투자 전략으로 연결시켜 봐야겠죠? 과연 어떤 섹터와 종목에 주목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먼저 긍정적인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가격 인상의 리스크 해소라는 쌍끌이 호재로 강력 매수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 개선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미디어, 엔터, 그리고 화장품, 소비재 역시 매수 관점입니다. 꽉 막혔던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린다면 이 기업들의 실적 개선 잠재력은 정말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섹터도 있습니다. 2차 전지는 투자의 겨울에 들어선 만큼 보유나 매도 관점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분야는 좀 다르게 볼 수 있고요. 인터넷, 소프트웨어 쪽은 에이전트 AI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중립 의견입니다. 건설과 인프라는 국내외엔 단기적인 재료를 활용한 트레이딩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이제 오늘 분석을 모두 종합해서 최종 결론과 함께 투자 전략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2026년 시장을 꿰뚫는 두 개의 핵심 투자 기둥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는 AI 경명을 뒤에서 받쳐주는 AI 인프라, 즉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는 겁니다. 이건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에요. 둘째는 한중 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활용하는 중국 리오프닝입니다.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소비재와 미디어 섹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핵심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선택과 집중. 지금은 모든 게 다 같이 오르는 시장이 아닙니다. 확실한 성장 동력을 가진 섹터,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의 수혜를 입는 섹터에 우리의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에이전트 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